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임정윤 학생의 그동안의 이제 성적 한번 봐보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플랜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월부터 8월까지의 임정윤 학생의 성적입니다. 재무회계 성적. 일단은 그 전반적으로는 균형이 좀 덜 잡힌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강점이 있는 주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주제가 좀 이렇게 편차가 좀 크게 느껴지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적혀 있지는 않지만 2번 정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진행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 그러니까 본인의 강점, 약점이 좀 이렇게 편차가 많은 부분이니까 시험은 어떤 주제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균형 잡히게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으니까 본인이 세모 공부를 하면서 현재까지 내가 조금 잘했던 뭐 그렇지 않은 바 아마 분석이 돼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공부를 할 때는 전체를 다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점을 가장 먼저 보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뭔지를 꼭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최근에 그 세무사 2차 시험 문제 봤던 부분은 성적이 내가 정윤이한테 기대했던 것보다는 사실 좀 나오지 않았어. 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까지 한번 나눴을 거야. 근데 그 부분을 잘 유의를 해서, 그 부분도 똑같은 얘기야. 자기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인데 강점은 유지를 하는 거고 약점은 채워나가는 거거든. 그래서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앞으로 공부를 진행을 할 때도 스케줄 짤 때도 좀 이걸 좀 반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네. 자, 재무회계 성적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원가관리회계 성적에 대해서. 원가는 테스트 3회차로 보면은 뭐 남들하고 비슷하던가 아니면 조금 부족한 느낌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2차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100점 만점에 15점이면 답안지가 거의 채점할 게 별로 없더라고. 거의 못 적었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그 심리 상태가 이 어떤지 느낌이 와. 공부는 했는데 뭔가가 안 적혀.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알아. 이제 왜 그러냐. 하나하나는 아는 것 같은데 이게 2개가 같이 나오면 이걸 어떻게 할 줄은 몰라. 그게 뭐냐면 그런 문제들을 아직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 개만 아직은 공부를 해놓은 딱 그 정도 수준. 그리고 할 때 시간을 많이 뭐 써서 공부를 한다고 내가 다 아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 문제 푸는 연습을 나랑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 이게 너무 안 돼 있더라고. 몇 번만 딱 해보면 되는 건데 길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아. 다른 과목하고 비교해봤을 때. 뭐 원가는 시간이 없었어? 풀 시간이 없었나? 아니, 약간 그냥 잘 모르겠어요. 정윤이가 지금 그 계단 단계의 끝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치고 올라가기만 하는데 여기 와 있어. 해놓은 게 있다고. 근데 그게 다 따로따로 놀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딱 이제 연결이 되면서 탁 올라가는 그 순간이 오거든. 그게 가만히 놔둬도 언젠가는 와. 근데 그걸 좀 빨리 오게 하려면 나랑 한번 만나서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건 나중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땡 잡았다. 네. 개인 교습이다. 아니, 결과적으로는 진도표에 따른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하는 그건 해야 되잖아, 우리가. 그때 또 개인 교습 비슷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세무회계 성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도별 모의고사를 되게 쭉 봤는데, 그 1회차 모의고사는 법인세 앞부분이었는데 63.5면은 중상위권, 상위권에 속해있는 점수였었는데, 세무사 2차 시험에 전범위로 반 시험에서는 26점이 나왔는데, 일단 법인세는 거의 손을 못 댔고, 부가가치세는 사실은 정말 다 맞을 수 있는 문제였거든. 근데 보면은 중간중간에 뭐가 하나씩 좀 생각을 잘못하는 부분들이 좀씩 있었던 것 같고,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진도별로 모의고사를 보고 할 때는 소득 금액 쪽은 굉장히 좀 자신 있어 하는 편이었었는데, 그래서 근로소득은 좋았어. 근로하고 연금은 잘했어. 근로연금, 기타에서 살짝 하나 미스 나가서 그렇지만 근로연금 기타 소득은 괜찮았는데, 금융소득은 또 완전히 막 이상하게 해놨더라고. 보니까는 막 헛떨어지는 게 되게 많은 거야. 근데 또 어떤 거는 또 잘 풀어. 어떤 거는 너무 또 체계적으로. 근데 어떤 거는 너무 체계가 없는데 체계적인 것처럼 풀어. 그러니까는 완전 미치고 환장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헛다리를 짚었는데 막 체계적으로 풀지? 이게 어느 선에 아직 딱 못 올라가서 그런다. 선에 딱 올라가려면 한 2번 정도는 깊이 있게 공부를 하면서 한번 좀 밀어붙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세무회계 성적은 그러니까 충분히 발전 가능성은 있다. 자, 그러면 세법학 성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하다 세법학은 또 안 좋은 얘기 하면 울면 안 돼요. 안 합니다. 그 말터디 할 때나 이렇게 보면은 열심히 하고 잘 하는데 이게 시험에서 약간 긴장감 이런 것 때문에 좀 실력이 안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약간 긴장한 게 막 당황한 게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얘기나 이런 것도 답안에 보면은 간이과세 뭐 기준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도 옛날 기준 막 써버리고, 근데 또 보면은
최선을 다한 거는 느껴져. 답안지를 보면 그런 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직 그게 공부가 많이 안 된 느낌이 학업 성취도가 하라고 줬는데 뭐 다른 뭐 세무회계라든가 재무회계라든가 공부하다 보니까 세법학은 좀 약간 뒤로 밀린 느낌? 답안 형식 갖고 약간 이제 답안지로 비교 좀 해볼게요. 그 답안 형식도 내가 하를 줬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제목이 없어. 그러니까 물음 1번 옆에 제목은 달으면 좋겠다. 이게 뭔 내용인지는 하고 제척기간 간단하게 쓰면 되는데 그리고 제척기간 취지 여기는 이제 뭐 첫 번째 문제니까 이제 제척기간의 의의나 이런 거 쓰고 그렇기 때문에 취지가 이렇다 하면 좀 표현하는 방식이면 좋은데 그 밑에 기간별 유형인데 이것도 동그라미 치고 밑에 기억 니은 하든가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잖아.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5년이면 무신권 7년이고 이렇게 쭉 풀어갖고 하면은 물론 맞는데 그다음 뭐 판결일부터 1년 뭐 이렇게 아는 거를 막 이렇게 좀 쓰긴 썼어. 근데 형식을 좀 갖추지 못한 것 같고 그다음에 사례 판단에 들어가서도 나름대로 또 내용을 쭉 이제 사례 내용을 쓰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긴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항상 근거 들고 사례 판단 들어가고 하자. 사례 판단 나오면 근데 그런 형식이 긴장해서 그런지 이제 좀 못한 부분이 좀 있고 이게 다른 문제들은 보면은 제목이 중간에 달다가 없어져 버렸어. 그냥 번호 매기고 그 다음에 다음과 같다 내용을 써버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다음과 같다. 제목을 써야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그걸 물어봤으니까 요구사항이 그럼 제목을 쓰고 밑에다가 내용을 달아놔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 돼 있고 형식이 좀 그렇고 내용도 좀 보면은 이제 준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혹시 올해 1차 시험에 본인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었나?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저요? 네. 그치. 내가 보기에는 지금 그런 좀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이 올해 1차 시험을 보면서 어느 정도 기대치가 있었는데 성적이 그것보다 안 나온 거야. 네. 그치?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그게 남아있어. 근데 그걸 깨는 거는 방법 없다.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푸는 수밖에 없어. 아니야 뭐 공동묘지 같은데 한번 담요 훈련 같은 거 한번 할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할까? 거기 앉혀놓고 문제풀이 한번 그러니까 할까? 그거 확 그냥 거기서 그냥 올빼미 왔다 갔다 하고 막 근데 거기서 앉아가지고 막 문제 풀고 나오는 거지. 다만 이제 해주고 싶은 거는 네가 지금 공부하는 방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 네가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고 덜 공부하는 것들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건 아는데 거기서 불안감을 느끼면은 말씀했듯이 불안하면은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 의심하지 말고 공부 한번 해봐. 넌 지금 계단 마지막 단계야. 자 그러면 공부 플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8월 11일부터 11월 23일까지 총 15주차 계획을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각 과목별로 3개월이 끝나면 꼭 여기까지는 됐었으면 하겠다라는 목표가 있는데 먼저 원가는 말씀하셨듯이 너무 숙달 문제가 너무 저도 심하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그 중간중간에 쉬는 텀을 만들어놔서 좀 더 보완할 방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결론은 이 3개월이 끝났을 때 원가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봤을 때 아 이게 뭐고 그래도 왁구는 조금 기억날 수 있게 하는 게 제 첫 번째 목표고요. 아 여기 중간중간에 세법학 같은 경우에는 말터디를 하는데 이게 다섯 문제씩 해가지고 한 명밖에 안 구했어요. 속도감이 나려면 딱 한 명 정도만 해가지고 계속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주에 딱 2번씩 해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했고 최대한 이렇게 진행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의 요점 노트를 만들어 놔가지고 최소한 이때는 적어도 한 번 외워가지고 가자. 약간 이게 그 생각한 방법이고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에 자율 시간을 넣어가지고 이때 배운 거를 만약에 스케줄이 너무 꼼꼼히 하느냐 밀렸다 그럼 이때 채워놓고 만약에 여기를 너무 잘 지켜서 여기가 남는다 그러면 제가 답안지를 작성해서 보여드리려고 그랬어요. 보여드려서 좀 뺄 거 빼고 넣을 거 있고 첨삭도 받고 조금 귀찮으시겠지만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복습을 오전으로 뺀 게 적어도 다음 날에 한 번쯤 더 봐서 조금 더 이어가 보자. 그리고 저희가 시간이 늦으면 늦을수록 집에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걸 막아보고자 강의를 뒤로 뺐어요. 그래서 최대한 복습 다 하면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 날 전거를 복습하니까 최대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그 과목별 어떻게 공부할지를 작성해 놓은 거고 그리고 주에 저는 2과목만 넣기로 했거든요. 왜냐면 너무 많은 과목을 가져가도 지금은 저는 약간 좀 탄탄하게 가져가는 게 목표잖아요. 원래는 너무 불안했어요. 다 과목을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그냥 욕심을 좀 덜어내고 2과목 가져가되 좀 꼼꼼히 가져가자. 약간
이렇게 해서 2과목만 넣었습니다.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이 지금 계획표에 세무회계는 보니까 어느 정도 그 테마가 나오는 것 같거든. 네, 근데 재무회계나 원가회계 쪽은 그냥 시간만 배정이 돼 있고 구체적인 테마는 안 나와 있는 것 같단 말이야.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할지. 지금 어떻게 듣고 있냐면요. 원가 같은 경우에는 한 주제가 나오면 최대한 그 주제 다 듣고 있고, 근데 아무래도 시간 넘어가면 넘어가는 대로 한 주제는 무조건 다 끝내게. 끊을 줄을 몰라서 그냥 시간대로 작성을 했지, 아마 세무회계랑 비슷하게 그 테마별로 이렇게 가져갈 생각이고. 한 가지가 지금 우리가 지금 11월 중순까지 그래도 1차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학과 선택법을 1회독씩은 해야 돼요. 재정학 시험 날짜와 선택법 시험 날짜를 한번 알려줄 테니까 그 날까지 재정학을 끝내주고 전체 중에 한 절반 정도까지 해서 재정학, 절반 정도 해서 민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번씩 볼 거예요. 뭐 전반적으로는 다 얘기가 끝난 것 같고요. 아무튼 조금만 더 수정해서 플랜 다시 한번 가져오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까지 고생 많았고, 그때 11월 말에 이제 20일 날 정도에서 테스트, 전체 테스트를 한번 봐서 어떤 반으로 갈지 결정을 할 건데, 그때 이제 제대로 좀 공부를 해가지고 유예반 가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잘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